안녕하세요. 저는 61살 서은경입니다. 제 나이에 예비 남편이란 단어를 다시 입에 올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사람을 방심하게 만들죠.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꼭 한 번 더 시험을 냅니다. 저는 50대 초반에 이혼했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손으로 먹고 사는 기술 하나는 끝내줬어요. 20년 넘게 반찬 공방을 했거든요. 국, 장아찌, 수제청, 제철 반찬. 젊은 사람들은 귀찮아서 못하는 걸 저는 꼼꼼히 해냈고 그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몸은 고단해도 통장엔 거짓말이 없었어요. 이혼 후 7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고 밤에 불을 끄면 또 혼자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롭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제 시간표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오전엔 반찬을 만들고 오후엔 배달을 돌리고 저녁엔 설거지하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규칙적이고 단단한 하루였어요. 그때 윤철수를 만났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시니어 건강 강좌에서였어요. 저는 뒤쪽에 앉았는데 앞쪽에 말쑥한 인상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흰 셔츠에 네이비 가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나이 든 남자치고 옷맵시가 괜찮았죠. 강의 끝나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윤철수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강의 괜찮았죠?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말투도 조리 있었고요. 이름은 윤철수 54이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7살 어렸지만 나이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시니어끼리는 대화 주제가 비슷하거든요. 건강, 자식, 노후. 처음 몇 번은 그냥 강의 후 차 한잔하는 사이였습니다. 커피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윤철수는 대기업 품질 관리 쪽에서 오래 일했다고 했습니다. 말할 때 단어 선택이 신중했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었어요. 제가 반찬 공방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은경 씨는 진짜 어른 같아요. 말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 말, 이혼 후에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죠. 전 남편은 저를 재미없다, 딱딱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윤철수는 그런 제 모습을 어른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특징을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석 달쯤 알고 지냈을 때였습니다. 커피숍에서 윤철수가 커피를 마시다 말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그날따라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은경 씨, 사실 나 요즘 힘들어요. 무슨 일 있어요? 회사에서 한 번에 휘청했어요. 이번 인사에 지방으로 내려가래요. 사실상 끝이에요. 윤철수 눈이 빨개졌습니다. 쉰낸 남자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저도 이혼할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으니까 그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제 방식대로 도와주려 했죠. 철수 씨, 일단 밥부터 먹어요. 그리고 계산부터 해요. 감정으로 결심하면 망해요. 윤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꽤 진지해 보였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에 뭔가 의지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동의가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걸요. 윤철수는 이미 저를 해결사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윤철수는 일을 잃고 나서 이상하게 공부에 빠졌습니다. 책이 아니라 영상이었어요. 새벽까지 휴대폰을 붙잡고 유튜브를 보는 거였죠. 이 사업은 구조가 달라. 이건 무조건 뜬다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어요. 자존심이 무너진 사람은
다른 무언가로 스스로를 세우려 하니까요. 저도 이혼 직후에 반찬 레시피를 미친 듯이 연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문제는 윤철수가 현장을 모르면서도 내가 하면 된다는 확신만 커졌다는 겁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윤철수가 말했어요. 은경 씨, 나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요. 무슨 사업인데요?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이요. 요즘 대세잖아요. 무인이니까 인건비도 안 들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렵지 않대요. 유튜브 보니까 한 달이면 본전 뽑는다더라고요. 그 말에 불안했지만 제가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니었죠. 아직 연인 사이도 아니었고 윤철수 인생은 윤철수가 결정할 몫이었으니까요. 다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유튜브 보고 시작하는 사업이 성공하면 세상에 실패자가 없겠지.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냉동고 전기료에 무너진 거예요. 무인 매장이니까 윤철수는 관리를 거의 안 했습니다. 매일 현장에 가서 청소하고 재고 확인하는 게 귀찮았던 거죠. 여름철 전기료가 월 200만 원씩 나왔다고 했습니다. 매출은 50만 원인데 전기료가 200만 원. 말이 안 되는 장사였어요. 은경 씨, 입지가 안 좋았어요. 상권 분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윤철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 탓이었죠. 2달 뒤 윤철수가 또 말했습니다. 이번엔 배달 전문 덮밥집 해보려고요. 철수 씨, 주방 경험 있어요?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레시피도 정확하게 나오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란 걸 알았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깨달아야 바뀝니다. 2번째도 2달을 못 갔어요. 리뷰에 밥이 설익었다. 맛이 들쭉날쭉하다는 말이 쌓이자 윤철수는 주방을 놔버렸습니다. 직원이 문제였어요.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내가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요. 또 남 탓이었습니다. 3번째는 공유 주방이었어요. 계약서도 제대로 안 보고 사인했다가 위약금만 냈다고 했습니다. 계약 기간, 해지 조건, 보증금 환불 조항 같은 걸 하나도 안 읽은 거였죠. 운이 없었어요.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저는 그때마다 딱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철수 씨, 이번엔 뭘 책임졌어요? 윤철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책임이 늘 바깥에만 있더군요. 입지, 운, 타이밍. 자기 선택, 자기 판단, 자기 실수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윤철수를 붙잡았습니다. 어리석었죠. 시니어들이 이런데 약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는 마음. 불쌍해 보이면 더 그래요. 특히 남자가 무너져 있으면 여자는 본능적으로 돌보려고 하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윤철수가 3번 망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다음엔 잘할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친오빠 진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오빠는 작은 식당을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긴 사람이었어요. 은경아, 저 사람은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반을 보는 거다. 반찬 공방, 거래처, 신용.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게 바로 그거야.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빠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윤철수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천천히 해요. 대신 철수 씨가 진짜 성실한지 제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해요. 윤철수는 잠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은경 씨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나도 급하게 생각 안 해요. 그때 윤철수가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았는데 그 손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체온이 낮은 사람이었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첫 번째 신호였죠. 따뜻하지 않은 손, 진심이 없는 손길이었던 겁니다.
오빠 진수는 작은 식당을 했고 저는 반찬 공방을 하며 납품도 조금씩 했습니다. 주로 동네 식당이나 소규모 도시락 업체에 밑반찬을 납품하는 일이었어요. 매출은 크지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에 새로 생긴 실버타운이 있었어요. 거기 식단을 맡아줄 업체를 찾는다는 소문이 돌았죠. 저는 바로 제안서를 냈습니다. 소금 줄이고 부드럽게 조리하고 당뇨 식단도 반영하고 제가 2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노인들은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질기면 소화가 안 되고 당이 높으면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런 걸 다 고려한 메뉴판을 만들어서 제출했죠. 실버타운 담당자가 제안서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대표님, 하루 300씩 가능하실까요? 조식, 중식, 석식 합쳐서요. 혼자서는 어려웠습니다. 하루 300씩이면 새벽 2시에 일어나도 모자랐어요. 그때 윤철수가 말했습니다. 은경 씨, 나 진짜로 돕고 싶어요. 새벽 배송, 발주, 정산, 내가 다 맡을게요. 나도 이제 뭔가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윤철수가 3번이나 망한 걸 봤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 사람한테도 기회를 한 번 더 줘보자.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 되니까. 그래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좋아요. 대신 사업자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해요. 식품위생 교육도 제가 받고 거래처 계약도 제가 해요. 철수 씨는 실무만 맡는 거예요. 발주, 배송, 정산. 그것만 정확하게 해주면 돼요. 윤철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표정이 순간 굳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죠. 당연하죠. 은경 씨가 대표니까요. 나는 뒤에서 돕는 거고요. 그렇게 저희는 도시락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그럴듯하게 지었어요. 은경 식탁? 딱 제 이름이 들어간 상호였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나이 들수록 내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남편 이름도 아니고 자식 이름도 아니고 오롯이 내 이름으로 된 뭔가를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처음 석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포장을 하고 배달을 보냈어요. 윤철수는 발주와 정산을 맡는다더니 어느 순간부터 자주 자리를 비웠습니다. 회의가 있어요. 거래처를 만나야 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업이 커지려면 거래처도 만나야 하고 회의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윤철수가 회의라고 하는 날은 꼭 양복을 차려입고 향수를 뿌렸거든요. 누굴 만나는 건지 물어보면 그냥 사람들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매출은 폭발했습니다. 실버타운 입소문이 나더니 근처 병원, 재활센터, 주간보호센터까지 계약이 붙었어요. 월 매출이 1억을 넘고 6개월째엔 연 환산 30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본 적 없는 숫자였죠. 통장에 찍히는 입금액을 볼 때마다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었구나. 그때부터 윤철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어도 고생했어요 라는 말 대신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정도면 이제 규모 키워야죠. 내 말대로 하면 더 커져요. 가맹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마치 처음부터 윤철수가 만든 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들고, 내가 조리하고, 내가 계약한 건데, 왜 저 사람이 주어가 되는 거지? 어느 날 저녁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은경 씨, 이제 법인 전환 생각해 봐요. 내가 대표로 올라가면 대외적으로 더 좋잖아요. 저는 그 말을 끊었어요. 왜요? 뭐가 더 좋은데요? 그게 남자가 대표면 거래처에서도 더 신뢰하고. 윤철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윤철수가 자꾸 내 자리를 넘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철수가 자주 말하던 문장이 하나 떠올랐어요. 사람은 돈을 벌면 본색이 나온다. 윤철수가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 결국 윤철수 본인에게 돌아온 겁니다. 결정적인 날은 계약 갱신을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손목이 부어 얼음찜질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반찬을 만들다 보니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온 거였죠. 윤철수는 양복을 차려입고 들어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너무 진해서 코를 찌를 정도였습니다. 윤철수가 물컵 하나를 탁 내려놓고 말했어요. 은경 씨,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목에 대고 있던 얼음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뭐라고요? 나 이제 더 큰 판으로 가야 해요. 결혼하면 복잡해져요. 솔직히 말해서 은경 씨는 너무 생활형이에요. 나랑 안 맞아요. 생활형.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낸 방식이 생활형이라서 하찮다는 듯 들렸죠. 윤철수는 더했습니다. 대신 깔끔하게 정리해요. 내가 그동안 도와준 것도 있으니까 투자금 1억 정도는 줄게요. 서로 고생했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죠? 윤철수는 마치 내가 너를 살려준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어요. 저는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윤철수가 말한 투자금 1억은 실제로는 제 돈으로 들어왔다. 나간 거래를 내가 넣었다고 포장한 금액이었거든요. 발주 비용, 인건비, 재료비.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인데 윤철수가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로요. 소리내서 웃었어요. 철수 씨, 결혼 전에 대박 나서 다행이네요. 윤철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요? 결혼했으면 재산이 엮였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깔끔하네요. 철수 씨 말대로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요. 윤철수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은경 씨,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요. 사업은 내가 굴렸어요. 정산도 발주도 내가 했고요. 거래처 미팅도 내가 다 했잖아요. 그 순간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준비해둔 서류였어요. 윤철수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저도 20년 넘게 장사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실버타운 계약서, 센터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래처 도장란이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계약 당사자 사업자 대표, 통장 명예, 전부 서은경이었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철수 씨, 도장 찍은 사람이 누구죠? 윤철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윤철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은경 씨, 미안해요.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요. 다시 얘기해봐요. 내가 너무 급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람은 한번 본색을 드러내면 다시 숨길 수 없어요. 철수 씨, 이제 끝이에요. 내일부터 공방 출입 마세요. 열쇠 여기 놓고 가세요. 은경 씨, 제발 나 이거 없으면 어떡해요. 나갈 데 없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밤 윤철수는 밤새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윤철수라는 이름이 20번도 넘게 떴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공방 근처에 낯선 남자가 서성였어요.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공방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제가 나타나면 슬쩍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공방 문을 두드렸고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윤철수 동생들이었어요. 윤도현, 윤상민. 둘 다 윤철수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방 문틈에 하얀 쪽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서은경 대표님, 윤철수 때문에 피해본 사람입니다. 지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윤철수 예전 직장 동료라고 했어요. 이름은 성철.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대표님, 윤철수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그 사람 조심하셔야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윤철수는 실수로 잘린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합의로 덮였어요. 그때도 여자 문제였습니다. 기혼 여직원이랑 문제가 생겨서 회사가 조용히 정리한 거예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윤철수가 회의라며 자리를 비운 날들, 향수 냄새, 양복, 퍼즐이 맞춰졌어요. 윤철수는 저랑 있으면서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공방이 잘 되니까 더 좋은 조건을 찾은 거였죠. 저는 그날 저녁 양가를 불러 파혼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빠 진수도 함께 왔어요. 윤철수는 의기양양하게 왔습니다. 아마 돈으로 정리하면 끝이라 생각했겠죠. 윤철수 어머니도 함께였어요. 어머니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확 왔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윤철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1억이요. 깔끔하게 끝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요. 윤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난 더 조건 좋은 사람 만나면 됩니다. 은경 씨한테 고마웠고요. 그동안 배운 것도 많았어요. 저는 봉투를 밀어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 씨, 그 공방이 누구 이름인지 알고 말하는 거죠? 윤철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류상으로야 은경 씨 이름이죠. 곧 바꾸면 돼요. 명예 이전 절차 밟으면 되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퍼즐을 꺼냈습니다. 철수 씨 사업자 명의가 제 이름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윤철수가 눈을 흘겼습니다. 그거야 은경 씨가 대표니까요.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세요. 왜 제 이름으로 냈는지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놨습니다. 철수가 예전에 사건이 있었어. 회사 그만둔 것도 그 때문이고 신용에 문제가 생겨서 본인 이름으로는 사업자 내기가 까다로웠어. 그래서 서은경 이름으로 하면 문제 없다고 해서. 순간 윤철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철수가 소리쳤어요. 엄마, 왜 그걸 지금 말해? 왜? 어머니가 맞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파혼하자며 판을 흔들었잖니. 내가 먼저 욕심부린 거잖아. 가족끼리 서로 속이고 서로 뒤통수 치려던 욕심이 한자리에서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판 한가운데에 제가 서 있었죠.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윤철수는 처음부터 제 신용, 제 기반, 제 이름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날 윤철수는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윤철수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진짜로요. 60 가까운 남자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은경 씨, 내가 잠깐 미쳤어요. 공방만 살려줘요. 내가 다 할게요. 결혼도 다시 생각해요. 제발이요. 저는 윤철수를 내려다봤습니다. 희한하게도 눈물이 안 나더군요. 대신 속이 아주 차분했어요. 시니어가 되면 감정이 둔해지는 게 아니라 기준이 단단해집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명확해지는 거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철수 씨, 무릎은 꿇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못 바꿔요. 3번 망했을 때 이미 기회는 끝났어요. 은경 씨, 나 진짜. 철수 씨, 입 다물어요. 제 이름으로 굴러가는 사업에서 당신 이름은 오늘로 끝이에요. 내일부터 출입 금지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바로 정리했습니다. 윤철수가 데려오려던 사람들부터 차단했고 정산 권한을 회수했고 출입카드를 바꿨어요. 은행 비밀번호도 전부 바꿨습니다. 윤철수 동생 윤도현, 윤상민이 슬쩍 공방에 발을 들이밀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할 자격 없어요. 밖으로 나가세요. 다시 오면 경찰 불러요. 대신 저는 오래 같이 일하던 조리팀장 분자 언니와 생산 라인을 재정비했습니다. 분자 언니는 저보다 5살 많았지만 일손이 빨랐어요. 메뉴를 줄이고 품질을 올리고 무리한 확장은 끊었습니다. 윤철수가 하려던 가맹 사업 같은 건 전부 취소했어요. 악성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레시피가 달라질 거다 같은 말들이요. 윤철수가 퍼뜨린 소문이었죠. 하지만 단골들은 결국 맛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만든 건 간판이 아니라 신뢰였으니까요. 실버타운 어르신들은 알아봤어요. 누가 진짜 마음을 담아 만드는지. 윤철수는 옆 동네에 비슷한 공방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래처가 안 붙었죠. 그리고 성철이 지역 모임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철수 관련 피해 조심하세요. 이 사람 사업 파트너로 절대 만나지 마세요. 그 글이 돌자 윤철수 공방은 한 달을 못 버텼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도 안 붙었거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동정도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윤철수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공방 불을 끄고 혼자 앉았습니다. 돈이 목적이었으면 아마 더 크게 복수했겠죠.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었고 사기죄로 고소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노후를 내가 지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 저는 공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예전만큼 크지 않아요. 하루 150씩 정도. 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이고 품질도 지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분자 언니랑 둘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오전에 배달을 보내고 오후엔 다음 날 준비를 합니다. 규칙적이고 단단한 하루예요. 가끔 문득 생각합니다. 윤철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만났기 때문에 배운 게 있으니까요. 사랑은 믿을 수 있어도 서류는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결혼하니까 나중에 바꾸자는 말은 대부분 처음부터 속일 준비가 된 말이라는 것.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혼을 앞둔 시니어라면 사랑만 믿지 마세요.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자 명의가 누구 이름인지, 계약서에 누가 도장을 찍는지, 통장 명의가 누구인지. 이게 나중에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감정과 법적 권리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결혼하니까 나중에 바꾸자는 말은 대부분 처음부터 속일 준비가 된 말입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다면 그 사업은 시작하지 마세요. 정말 진심이라면 지금 당장 명의를 바로잡을 겁니다. 3번 망한 사람은 4번째도 망합니다. 특히 남 탓만 하는 사람은요. 운이 없었다. 입지가 별로였다. 직원이 문제였다. 이런 말만 반복하는 사람과 절대 사업하지 마세요.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은
결국 당신도 남 탓으로 만들 겁니다. 나이 들어서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내 기반을 내주면 안 됩니다. 상대가 정말 성실한지 확인할 시간을 가지세요. 최소 1년은 지켜보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세요. 3번 사업 망친 사람은 4번째도 똑같습니다. 사랑은 믿을 수 있어도 서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거래 내역, 도장 찍은 사람. 이게 전부 당신 이름이어야 합니다. 한 줄이라도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그건 당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이름으로 지킨 것만이 노후에 나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남편 이름도 아니고 자식 이름도 아니고 오롯이 내 이름으로 된 뭔가를 가지세요. 그게 나이 들어 당신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입니다. 도장은 울고 나서가 아니라 알고 나서 찍는 겁니다. 이것이 예순한 살을 살아온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함께 배우고 함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